2022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계좌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4,500만원. 3년 만에 350% 수익이야. 한화에어로 3년 수익률 350%. 턴만원 4,500만원. 반면에 같은 시기에 전쟁 터지면 어쩌지? 무서워 하면서 예금에 넣어뒀으면 이자 포함 1,100만원. 그 차이가 3,400만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천재여서 그런 거냐고? 아니야. 구조를 읽었을 뿐이야. 중국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지 그 돈의 흐름을 봤던 거지. 오늘 내가 보여줄 건 바로 그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각 종목이 틀릴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같이 보여줄 거야. 장점만 나열하는 영상은 광고니까. 탄탄투자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니기야. 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거기서 터져나올 투자 기회에 대해서 진짜 미친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도대체 지금 뭘 사야 하지? 관세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가 녹고 있는데 어쩌지? 이런 고민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그리고 하나만 먼저 짚고 갈게.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야. 내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이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설명하는 거지 당장 사라가 아니라는 거. 항상 본인 판단하에 투자해야 해. 이건 꼭 기억해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먼저 한 가지 상식부터 깨부수고 시작하자.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 원리 있잖아. 비교 우위. 가장 싸게 만드는 나라에서 사오면 된다. 중국이 싸게 만들면 중국에서 사오면 되지. 그게 효율적이니까. 근데 이 공식이 깨졌어. 완전히.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기억나지? 마스크 하나 못 구해서 난리였잖아. 반도체도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그때 전 세계가 깨달은 거야. 아, 한 나라의 공급망을 몰아넣으면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죽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뭐가 중요해졌냐면 싸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만드는지가 중요해졌어. 이거 영어로 friend shoring이라고 해. 친구한테 맡긴다는 뜻이야. 쉽게 비유해볼게. 너 매일같이 밥 먹는 식당이 있어. 근데 그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부터 밥값 2배라고 해. 그럼 어떡해? 다른 식당 알아보지. 근데 아무 식당이나 가? 아니지. 위생도 괜찮고 맛도 되고 가격도 합리적인 데를 찾잖아.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어. 중국이라는 식당에서 나와서 인도, 베트남, 멕시코라는 새로운 식당으로 옮기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공급망 재편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면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주식을 고를 수 있거든. 왜? 이건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인, 비가역적인 변화니까. 한번 옮긴 공장을 다시 중국으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자, 이 프레임을 머릿속에 딱 장착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조적 변화에 수혜를 받는 기업 5곳을 하나씩 뜯어볼 거야. 근데 나는 장점만 나열하는 짓은 안 해. 각 종목마다 이 종목이 망하는 시나리오도 같이 볼 거니까 끝까지 봐줘. 첫 번째, 온세미컨덕터. 티커는 온. 이 회사 이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근데 사실 말이야, 너희가 타는 전기차, 너희가 쓰는 AI 서비스의 뒤에서 돌아가는 서버, 이것들의 심장에 해당하는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야. 온세미컨덕터, 온. 전기차, AI 서버의 핵심 부품. 전력 반도체가 뭐냐고? 쉽게 말하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칩이야. 전기차 배터리에서 모터로 전기가 흘러갈 때 이 칩이 없으면 에너지가 낭비되고 차가 더 빨리 방전돼. AI 서버도 마찬가지야. 서버 한 대가 먹는 전기가 어마어마한데 전력 반도체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줘. 자, 그럼 숫자를 보자. 온세미컨덕터는 2025년 연간 매출 60억 달러를 기록했어. 그리고 2년 현금 흐름이 무려 14억 달러. 매출의 24%야. 이게 뭔 뜻이냐면 돈을 벌고도 엄청나게 남는다는 거야.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2025년에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40% 성장률을 자신하고 있어. 실리콘 카바이드, SiC 분야에서 수직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서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야. 비유하자면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부품 가져와서 조립하는 식당이라면 온세미는 밭에서 직접 키워서 요리까지 하는 농장형 레스토랑인 거야. 타임머신 시뮬레이션. 2023년 초 전기차 수요가 본격화될 때 온세미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치자. 당시 주가가 약 65달러였는데 2024년 고점에서 80달러 이상까지 갔어. 물론 그 뒤로 조정이 왔고 지금은 40달러대야.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고점 대비 반토막 상태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좋은 기업이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종목의 최대 리스크를 짚을게. 첫째, 온세미가 2026년에 비핵심 사업 매출 3억 달러를 자진 삭감한다고 발표했어. 체질 개선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매출이 5% 줄어든다는 뜻이야. 둘째, 전기차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느려지면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수 있어. 실제로 2025년 가이던스를 냈을 때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빠졌거든. 그럼에도 투자할 이유?
AI 데이터 센터 매출의 연평균 40% 성장은 자동차 부문의 둔화를 상쇄하고도 남아. 특히 2030년에는 렉당 전력 반도체 기회 가치가 현재 9,500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야. 단기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 방향성은 명확해. 자, 잠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지금까지 온 세미컨덕터를 봤어. 근데 이 5개 종목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 어떤 종목일 것 같아? 댓글에 맞춰봐. 정답은 영상 뒤에서 공개할게.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거든. 두 번째, 아날로그 디바이스. 티커는 ADI. 이 회사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장 자동화의 두뇌. 지금 전 세계에서 리쇼어링이 벌어지고 있어. 제조업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공장 돌리려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답이 뭐냐? 자동화야.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에 아날로그 디바이스에 칩이 들어가.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전류 측정.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 쉽게 말하면 자동화 공장의 오감을 만드는 회사야. 미국 정부가 치프 법안으로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 유럽도 반도체법으로 영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거든. 이건 최소 10년짜리 메가 트렌드야. ADI는 산업용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서 공장이 늘어날수록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야. 타임머신 시뮬레이션 ADI를 2020년 리쇼어링 초기에 1,000만 원 투자했다면 당시 주가 약 120달러에서 2024년 고점 약 230달러까지 갔으니 대략 1,900만 원 정도. 약 90% 수익이야. 나쁘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34년에 걸친 수익이라는 거야.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흐름을 타고 기다린 사람이 가져간 수익이지. 리스크도 짚어야지. ADI의 약점은 경기 민감도야. 제조업 경기가 꺾이면 공장 자동화 투자도 같이 줄어. 실제로 2023년, 2024년 산업 경기 둔화 때 ADI 주가도 같이 빠졌거든. 리쇼어링이라는 구조적 트렌드가 있다 해도 단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해. 세 번째, 삼성전자. 근데 그냥 삼성전자가 아니라 DS 부문, 즉 반도체 사업부에 집중해서 볼 거야.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삼성전자? HBM에서 SK 하이닉스한테 밀렸잖아. 끝난 거 아니야? 사실 말이야, 나도 작년까지는 좀 걱정했어. HBM 우회의 인증이 늦어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17%까지 떨어졌거든.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3분기의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야. 3분기 만에 17%에서 35%로 역대 최대 상승폭이야. 왜 이런 반전이 가능했냐고? D램 설계를 전면 재정비한 결정이 있었어. 비용 부담이 엄청났지만 근본적인 처방에 나선 거지. 그리고 결국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고 공급이 본격화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HBM도 차세대 전쟁.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아예 판을 뒤집으려고 해. 최선단, 공정인 원시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베이스 다이에 파운드리 4나노 공정까지 적용했어. 그 결과 업계 표준 속도인 8GbP를 46%나 상회하는 11.7GbP를 달성했어. 자, 이건 좀 아픈 이야기야. 삼성전자를 2024년 초 HBM 인증 실패 뉴스가 쏟아질 때 5만 원대에서 1,000만 원어치 샀다고 치자. 2025년 하반기 HBM3 인증 성공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했어.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쓴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포기할 때 산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간 거야. 자, 근데 삼성전자도 리스크가 있어. 솔직하게 말할게. 최대 리스크 1. HBM4 수율 문제. 업계에서 삼성전자 HBM4 수율이 50% 수준이라는 추정이 나와. 이게 70에서 80%까지 올라가야 수익성이 나오는 건데 아직 갈 길이 있어.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도 물량 기준 55%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야. 최대 리스크 2. 파운드리 부문 적자.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야. 파운드리 부문이 계속 충당 비용 발생으로 손익 개선이 제한적이야. 메모리 이익이 파운드리 적자를 메꿔야 하는 구조라서 전체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 그럼에도 2026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85% 성장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메모리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인 2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야. 파이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어서 점유율 2등이라도 절대 금액은 역대 최대가 되는 구조야. 네 번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건 숫자가 말해줘. 방산주? 전쟁 나야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방산주는 전쟁이 나서 오르는 게 아니야.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커질 때 오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중동은 불안하고 유럽은 방위비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어. 숫자를 보자. 방산 부문 수주 잔고 2021년 말에 10.6조 원이었어. 그런데 2025년 말 46.5조 원. 4년 만에 4배 넘게 뛴 거야. 수주 잔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확정된 금액이야. 비유하면 네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미 예약이 2029년까지 꽉 찬 거야. 수출 비중도 놀라워. 2020년에 고작 5%였는데 2025년에는 47.3%. 폴란드의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납품하고 있고 노르웨이, 루마니아, 이집트, 호주까지. K방산의 강점은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이야. 유럽 방산업체들은 주문에도 57년 걸려. 한국은 23년이면 납품해.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 2022년 폴란드 대규모 수출 계약이 터지기 직전 한화에어로 주가가 약 30만 원대였어. 2천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133만 원대 기준으로 약 4,400만 원. 3년 만에 340% 수익이야. 이건 구조를 이해한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야. 근데 한화에어로도 리스크가 있어. 이거 안 짚으면 내가 아니지. 최대 리스크, EU의 바이유로피안 장벽. EU가 2030년까지 국방조달 예산의 50%를 영내에서 지출하겠다고 선언했어. 한국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유럽이 우리끼리 사자고 하면 수출이 막힐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세이프 규정이라고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그리고 투자 부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약 11조 원 규모의 투자 소요가 있어. 이걸 감당하려고 유상증자도 두 차례 했거든.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이석이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럼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장벽을 현지화로 넘고 있어. 폴란드에 합작법인 세우고 루마니아에서는 현지화율 80%를 제한하면서 독일 라인메탈과 차별화하고 있지. 단순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 유럽 공급망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전략이야. 그리고 2026년에는 이집트, 호주 K9 공급 본격화. 미국 자주포 사업자 선정, 7월까지 신규 수주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야.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4개 종목을 봤어. 솔직히 물어볼게. 지금까지 본 종목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를 거야? 댓글에 써봐. 온, ADI, 삼성전자, 하마에어로 중에서. 근데 마지막 5번째 종목이 남았거든? 이건 진짜 숨은 보석인데 다들 모르는 종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지 마. 5번째, HD 현대인프라코어. 이건 진짜 숨은 보석이야. 사람들이 미국 인프라 투자 얘기하면 캐터필러 같은 미국 기업만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미국 건설 현장에 HD 현대 굴착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알아? 굴착기, 휠로더 같은 건설 중장비, 그리고 디젤 엔진, 발전기용 엔진까지. 미국에서 도로 뚫고 공장 짓고 데이터 센터 올릴 때 꼭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거야. 2025년 3분기 매출이 1조 1,3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809억 원으로 291%나 뛰었어. 991% 영업이익 증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전환하고 가격 인상에 성공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을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어. 미국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현지 매출이 연간 약 2천억 원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야. 엔진 사업도 주목해야 해. 발전기용 엔진, 방산용 엔진 수요가 늘면서 엔진 부문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었어.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발전기용 엔진 수요가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 리스크는? 대미 매출 비중이 약 20%인데 전체 제품 가치 기준 25% 관세가 부과돼. 현지 생산으로 일부 상쇄하고 고객사에 전가하고 있지만 관세율이 더 올라가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북미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면 건설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고. 자, 아까 내가 물어봤지. 5개 중에 내가 가장 리스크 크다고 보는 종목. 정답은 삼성전자야? 뭐? 삼성전자가 제일 위험하다고? 오해하지 마.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야.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은 변수가 가장 많아. HBM도 수율이 기대만큼 올라갈지, 파운드리 적자가 언제 줄어들지,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좁힐 수 있는지. 긍정적 시나리오에서는 영업이익 148조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HBM4 인증 지연, 파운드리 충당 비용 확대로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 반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잔고 46.5조가 이미 확정된 매출이야.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지. 그래서 확실성 관점에서 보면 한화에어로가 가장 안정적이고 삼성전자가 가장 변동성이 커. 근데 여기서 심리학 얘기를 좀 할게. 왜 사람들은 삼성전자만 보면 무조건 삼전이라고 할까? 확증 편향 때문이야.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니까 이 회사가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먼저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만 보고 부정적인 뉴스는 무시하게 돼.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심리야. 자, 그럼 실전 전략으로 가자. 첫 번째, 환율 체크. 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일 때는 한 번에 올인하지 마. 분할 매수로 대응해.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4등분해서 2주 간격으로 넣어. 환율이나 주가가 중간에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평균 단가가 낮아져. 두 번째, 시나리오 관리. 시나리오 A, 관세 완화, 공급망 수혜주, 단기 조정 가능. 그러나 장기 트렌드 유지. 시나리오 B, 관세 유지 강화. 오늘 소개한 종목들 추가 수혜. 시나리오 C 부분, 합의 가장 가능성 높음. 변동성만 줄어들고 방향은 유지.
어떤 시나리오든 공급망 재편 트렌드 자체는 되돌릴 수 없어. 세 번째, 직장인이라면 개별 종목이 부담스러우면 관련 ETF로 시작해. 글로벌 반도체 ETF, K방산 ETF, 미국 인프라 ETF. 바구니에 담으면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반토막 났어. 모두가 주식은 끝났다고 했지. 근데 그때 공포에 질려서 답한 사람은 이후 10년 동안 4배 오르는 걸 구경만 했어. 반대로 이건 기회다 라고 판단하고 구조적 성장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지. 지금이 그때야. 미중 관세 전쟁, 공급망 재편, AI 혁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변화야. 물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늘 배운 대로 각 종목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분할 매수로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만큼만 공부하면서 천천히 시작하는 거야.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구조를 아는 사람에게는 불을 쌓을 절호의 기회야. 자, 오늘 정리해볼게. 1. 온세미컨덕터, 전력반도체 강자, 리스크 비핵심 사업, 매출 삭감, 전기차 성장 둔화. 2. 아날로그 디바이스, ADI 공장 자동화의 두뇌, 리스크 경기, 민감도. 3. 삼성전자 DS HBM4 역전 노름이, 리스크 소율 파운드리 적자, 닉선정 최대 리스크. 4.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주잔고 46.5조 리스크, EU 바이 유러피안 장벽 유상증자. 5던 HD 현대 인프라코어, 미국 인프라붐, 리스크, 관세율 추가 인상, 건설 경기 둔화. 장점만 나열하는 영상은 많아. 근데 리스크까지 알려주는 영상은 드물지. 그게 탄탄 투자의 차이야.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꼽은 삼성전자 리스크에 동의해? 아니면 다른 종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 댓글로 너의 생각을 써줘.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에 대해 심층 분석해볼게.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한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를 분석할 예정이야.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해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탄탄하게 만듭니다. 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